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며칠 전 아이 친구 엄마이자 아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요즘 석준이 학교 생활 잘해?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엄마들의 촉이라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이 왔습니다. 평소 저희 아이는 항상 학교 잘 갔다 왔다 재밌었다고만 하지 시시콜콜 뭐 했다고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니, 누구 엄마가 얘기해줬는데 석준이가 학교에서 친구 놀리고 욕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화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대.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욕을 친구에게 쓰고 선생님께도 화를 내다니, 그것도 다른 엄마한테서 전해 들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우리 성민이 엉덩이를 때렸다지 뭐야. 당황함에 뭐라 할 말이 없어질 무렵 아이가 옆에 왔길래 바로 스피커로 바꿔 통화를 같이 했어요. 석준아, 너 성민이 엉덩이 때린 거 맞아? 근데 그냥 장난친 건데. 근데 성민이는 너무 아프고 기분 나쁘고 싫었대. 네, 죄송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우리 아이가 체구도 큰 편인데다 손님도 너무 세서 아팠나 봐요. 다행히 전화통화로 사과가 마무리됐고 아이에겐 요즘엔 그렇게 신체 접촉하며 장난치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죠. 그러나 제게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친구를 놀린다는 것. 2. 돌봄 교실에서 욕을 썼다는 것. 3. 선생님께도 화를 냈다는 것.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었지만 차분히 물어봤습니다. 석준아, 근데 그 친구는 왜 놀리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애가 날 돼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억울한지 분에 차서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아이를 더 나무라기는 힘들더라고요. 다만 친구들이 너무했다며 친구들 엄마에게 얘기해 주겠다고, 엄마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겠다고 아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제품에서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다음날 돌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평소엔 연락도 안 드리다가 학년이 다 끝나가서야 돌봄 선생님과 진지한 통화를 하게 된 건데, 무심했던 엄마라 그간 너무 폐를 끼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었던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여쭤봤답니다. 선생님, 우리 석준이에 대해서 다른 친구 엄마에게 전해 들었어요. 우리 석준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나요? 일이 생겼을 때 전화라도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선생님은 당황한 저와 달리 이런 제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는 듯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사실 석준이는 정말 점잖고 차분한 아이예요. 문제가 됐다면 제가 연락 드렸을 거예요. 좋아질 거여서 연락 안 드렸어요. 그리고 들은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한 아이가 계속 석준이 가방을 치며 지나가고 필통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석준이를 화나게 했고,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던 석준이도 계속 반복되니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선생님이 그만하라는데도 쉽게 화를 그치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이 볼 땐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느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석준이가 너무 잘 지내고 갔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을 하는 아이고 또 화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아이니까 앞으로도 잘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연락하던 가까운 언니도 이 일을 듣더니 별거 아니란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게 왜?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앞으로 더 심각한 일 많을 텐데. 돌봄 교실에서 몇 안 되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만나 가까이 지내다 보니 부딪히기도 하고, 특히 우리 아이는 체구가 크고 목소리도 크니 표현도 더 크고 그랬던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았어요. 물론 주위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변에 피해를 준 것과 예의 없게 선생님에게까지 그 화를 전달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고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고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아이의 한 단면만 보지 않고 앞으로의 모습을 희망적으로 바라봐 주신 돌봄 교실 선생님도 자기 아이가 엉덩이를 맞아 속상했을 텐데 고민하다 전화해준 동생도 정말 고마웠어요. 평소에 믿음이 가고 스스로 잘 생활하는 아이도
항상 까불거리며 잔소리하게 만드는 아이도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고 엄마가 감시한다고 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아이를 생각해주고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게 해준 사건이었네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제목을 붙이자면 내 아이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라고 할까요? 익명으로 보내온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저 엄청 공감했습니다. 네. 익명 사연이라 저희가 임의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우리 정민 씨도 원준이 이제 학교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사연 읽으면서 어땠어요? 아니 저도 맞벌이라서 돌봄 교실을 보내거든요. 정말 귀가 기울여지는 그런 사연이었고요. 물론 이제 학교 들어간 거니까 뭐 지나치게 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고 막 구체적으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일단 코로나 속에 워킹맘인 분들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예, 출근을 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나름대로 고충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녀주기만을 바라지만 엄마의 바람과 달리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참 힘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싶고 그 상대방 엄마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고 선생님께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지 싶고 진짜 아니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학부모로서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나마 석준이 엄마처럼 이렇게 상대방 엄마랑 친한 사이면 오해 없이 서로 이제 마음을 얘기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와 진짜 서로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석준 엄마 입장에서는 뭐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 엄마가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또 상대편 엄마 입장에서는 막 친구들도 놀리고 막 욕도 하고 선생님께 화를 내는 그런 문제 있는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까지 괴롭힌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행히 정말 잘 해결된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다닐 때처럼 엄마들이랑 등하원길에 자주 얼굴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맞아. 요즘은 그것도 잘 못하죠 사실. 맞아요. 아무튼 그야말로 아이들을 통해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든 돌봄 선생님이든 선생님한테 듣는 게 다이다 보니 사실 정민 씨 얘기한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엄마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내 아이도 크게 상처받는 일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 진짜 학교는 학폭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예민하신 또 부모님들도 많으셔서 맞아요. 학교는 사실 그 아이들보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안이 학교 돌봄 보내면서 몇 번 그런 일들을 만났는데 작년에도 좀 크게 상대방 아이 부모님이 오해를 하셔서 일이 좀 커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지안이가 잘못한 상황도 아니고 상대방 애랑 친하기도 하고 또 돌봄 선생님이 봤을 때도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방송이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튼 그 상대방 아이의 아버님이 또 화가 난 게 그 학교의 대처가 아니랬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지안이가 반대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일들을 크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지안이한테도 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렇다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아이들끼리 생긴 부분을 그렇게 아무 일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나셨나요?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돌봄 선생님이 그 아버님과 통화를 좀 해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부모님은 속상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마음 상하신 부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느꼈어요.
그냥 제 일이었으면 시시비비 따지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아이 말만 듣고 이렇게까지 법 얘기 운운하며 그래야겠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좀 되게 화가 나서 저한테 말씀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 자식 가진 부모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단 제가 낮추고 들어가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버님도 마음을 푸셨고 사실 지안이보다 학교의 대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 말씀은.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그 아버님과 얘기를 잘 해서 무튼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그 사건으로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죠. 아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니 저도 원준이가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거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석준이랑 이렇게 지안이 이야기 들으니까 좀 더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걱정을 드렸나요? 아니 왜 아이들이 집에서랑 밖에서랑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 원준이 집에서는 그렇게 말도 많고 막 감정 표현 좋은 거 싫은 거 다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석준이 어머니도 이번 일로 아이와 얘기도 하게 되고 아이의 억울한 마음 들어주게도 됐고 무엇보다 돌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이 바라봐주는 우리 석준이 모습도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엉덩이 맞은 친구 엄마도 참 지혜롭게 대처하신 거죠. 그 엄마도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엄마들 사이도 어색해졌을 테고 맞아. 석준이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면서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갖고 있지 않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 그 엄마에게도 참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석준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테고 그렇죠. 그냥 뭐 잘 보내고 있겠거니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감사한 거죠. 맞아요. 그 친한 네. 언니분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 일 아니라고. 애들 크다 보면 더한 일도 있다고. 그리고 돌봄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 그 이야기의 내막을 들어보면 석준이가 화날만 했고 하지만 그 뒤 행동들을 보면 선생님도 화날 만한데 그런 모든 부분을 문제 안 된다고 석준이 너무 잘하고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고 좋아질 걸 알아서 연락 안 드렸다. 아마 이런 얘기 말고 더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선생님이 또 누구 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의 상대방 아이에 대해서도 별 얘기 안 하시고 지혜롭게 얘기를 잘해 주신 것 같네요. 맞아요. 아니 그러고 보면 진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아이들에게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맞아. TV에서 그 은사님 찾는 거 보면 그잖아요. 맞아. 정말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진짜로. 정민 씨. 네. 우리가 엄마들의 놀이터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 세보질 않네요. 작년 한 해 쉬긴 했지만 네. 횟수로 2017년부터 했으니까 네. 5년째예요. 벌써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엄마들의 놀이터가 나이를 먹은 만큼 우리 아이들도 나이를 먹었거든요. 우리 방송 초반만 해도 원준이가 4살이고 우리 지한이가 6살이고 한결이가 3살 그리고 초롱이랑 승우는 뱃속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죠. 진짜 그러네요. 아니 5년 동안 우리 아이들 진짜 너무 커버렸네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애기애기하고 이렇게 방송 중에 초롱이랑 승우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많이 공감했던 얘기들이 이런 학교 이야기보다는 사실 아이들 막 태어나고 그야말로 육아 아이와 몸으로 마음으로 밀착해 있던 그 시기에 오는 힘듦, 기쁨 그런 것들에 공감을 더 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랐어요. 네. 지한이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원준이도 학교를 입학을 했잖아요. 맞아. 그러고 나니까 오늘 우리 석준이 사연 같은 이야기들까지도 공감이 아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애들 이렇게 컸는데 우리 엄마들의 놀이터 초창기부터 들어주신 그 엄마들의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엄마들의 놀이터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엄마부터 그 학교 보내고 있는 엄마들까지 네. 모두 놀러 올 수 있는 놀이터가 됐단 말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다양한 나이대의 엄마들이 가진 이야기들, 엄마들의 놀이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이야기 함께 나눠요. 우리 정민 씨. 보내기 싫지만 보내드립니다. 벌써 가야겠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아이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머 이거 우리 집만 이런 거야 하는 일도 있고
고민이 돼서 선배맘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알고 있기엔 진짜 너무 재미난 이야기까지 글 쓰는 게 부담스러워 주저하시다간 이 추억 다 날아갑니다. 그냥 수다 떨듯이 써 보내주세요.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방극장은 아이의 몰랐던 학교 생활을 알게 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좋은 선생님을 통해 아이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던 엄마의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석준이 엄마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한다고 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생기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다 내 맘 같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흔들리거나 중심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흔들리겠죠. 아이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주변 엄마들과도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내게 없는 지혜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전 입으로 돌아올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